손석희, 김어준, 유시민. 계급적 이데올로기를, 이 빈민층은 계급적 이데올로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대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의 주류 이데올로기가 뭐냐? 재벌이에요. 손석희는 자기 스스로 그런 이데올로기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재벌의 손아귀 위에서 10년 이상 놀아먹은 거죠. 엄청난 대우를 받았을 거예요. 김어준은 자기 스스로 그런 이데올로기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엔터테인먼트, 연예인 수준의 인기를 얻고 있어요. 유시민도 비슷하죠. 유시민도 사실상 금수저예요. 그 옛날에 학교 선생님은 최상급의 지식인이었어요. 역사 교사였다는 거 아니야. 아버지가. 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세 사람에게 우리 사회에서 언론인으로서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인기 있는 사람들이잖아. 인지도가 가장 높고 이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내가 얘네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사람 보는 안목을 길러서 다시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같은 인간이 고위 공직에는 훨씬 더 못하도록 하자. 얘들아. 그러기 위해서는 뉴스를 엔터테인먼트로만 생각하지 말고 뉴스를 통해서 인기를 끌려는 생각, 연예인들처럼 텔레비전에 나오면 그 인기를 끌어야 되니까 그 연예인들 맨날 뭐라고 떠들잖아. 그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웃기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로 생각하지 말고 적어도 국가와 민족의 30년 대계를 생각하는 장기적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 내가 얘네들한테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런 장기적 비전, 30년 대계를 생각하는 큰 그림은 기득권층을 오고하는 이데올로기적 사고체계에서 벗어나야 해요. 그래야 가능해요. 큰 그림은. 그래서 유토피아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유토피아적 사고를 할 수만 있다면, 유토피아적 사고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부패했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실감하게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야 되겠다는 열정이 생길 겁니다. 유토피아적 사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적 사고 체계에서 벗어나야만 유토피아적 사고를 할 수 있어요. 내가 문재인과 친문 세력을 비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무현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지 못하고 죽었어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나타났습니다. 문재인이 나타난 거죠. 이것이야말로 유토피아적 사고입니다. 이 유토피아적 사고를 가지고 성공하려면 반드시 비전과 전략과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유토피아적 사고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위 공직자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서민들은 유토피아적 사고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토피아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골라서 고위 공직에 앉혀야 됩니다. 유토피아적 사고가 뭔가요? 사람이 먼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누가? 문재인이. 그런데 어떤 전략도 없었어요. 그 비전을 실현할 거라고 나는 생각했죠. 당연히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실천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약속했는데. 전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설마
전략이란 뭐냐? 전쟁에서 적과 싸우는 좀 더 편할 수 없어요? 안전하게 싹 관리 안 돼요? 종이 말고 이거 써. 안전하게 전자계약.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략에서 실패해서 다 기업이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에서 승리해야 돼요. 전략은 뭐냐? 나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용트림인 거예요. 용트림. 트림하는 거예요. 비전은 말해놓고 그냥 시간이 가면 이루어지는 게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을 달성하려면 반드시 전략이 있어야 돼요. 용트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냥 시간 흐른다고 해서 그 비전이 달성되면 뭐하러 비전이 필요해. 그냥 시간이 가면 달성되는데. 용트림이라는 건 뭐야? 국어사전에 이렇게 돼 있어. 용트림이. 거드름을 피우며 일부러 크게 힘을 들여 하는 트림. 트림이 한다. 트림. 꽉 하는 트림. 전략이 왜 필요하냐면 적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적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이야. 적이 누구야 지금? 불로소득 빨대로 빨아먹고 있는 흡혈귀들이 적이란 말이야. 유토피아적 사고는 사람이 먼저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기회가 균등하게 하고 과정이 공정하게 하고 결과가 정의롭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아무런 전략이 없었어. 거드름을 피우면서 일부러 크게 힘을 들여서 트림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 쫄 거 아니야. 저 권력과 저 권위에 사람들이 누가 쫄 거야? 흡혈귀들이 쫄 거 아니야. 흡혈귀들이 스스로 어이구 저거 말을 안 들었다간 내가 더 큰일이 나겠구나 생각을 하는 전략을 써야 될 거 아니야 이놈들아. 그래야 그들을 설설 다스려서 내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대화하고 타협해서 그들에도 줄 거는 조금 주되 대부분을 빼앗아서 흡혈귀들이 불로소득을 함부로 빨아먹지 못하도록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문재인도로 그걸 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야? 그런데 문재인은 어떤 놈들을 갖다 앉혔느냐? 이게 조직론에서 인사조직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능한 인재를 써야 되는데 유능한 인재가 아니라 자기 아는 사람들, 자기 패거리들을 갖다 쓴 거야. 완전히 무능한 애들을 갖다 쓴 거지. 한결같이 무능한 놈들만 갖다 썼어. 동서남북에 흩어져 있는 유능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다 내팽개치고 누굴 갖다 썼어요, 여러분? 이낙연, 임종석. 이낙연처럼 무능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임종석 사기꾼 아니야 거의. 노영민 아주 등신 중에 등신이죠. 조국 있어빌리티만 만들잖아.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민정수석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자기 패거리들만 갖다 썼어. 2013년에 뭐였어? 점핑 위드 러브에 가서 점프했던 그 김건희 그의 남편 윤석열 갖다가 검찰총장 시킨 거예요. 그래 놓고 차기 대통령을 만들어버려. 아, 이런 무식한 인간들이 대통령을 했다는 거죠. 비전, 전략, 조직은 반드시 전략이 있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전략이 없으면 조직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왜 뭘 해야 되는지 공직자들이 몰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몰라. 지금 공직자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문재인 때도 똑같았어요. 왜? 전략이 없었거든. 캐치프레이즈만 있어. 사람이 먼저다. 기회, 과정, 결과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말만 했지 전략이 없었어. 전략이 없는데 어떻게 조직을 설계하냐고. 전략이 조직을 이끄는 것인데. 그래서 조직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미국의 내가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 전략론의 인사 조직론 하시는 선생님인데 그게 몇 년도인가 하여튼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전략론 관련해서. Organization follows strategy라는 책이에요. 조직은 전략을 따른다. 조직은 전략이 있어야만 설계가 돼요. 전략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설계할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온 거야지. 이명박 때 그 조직이 그대로 그 박근혜 때 왔다가 그대로 다시 문재인에서 그대로 왔다가 그대로 윤석열한테 넘어간 거야.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뭐의 발전이 있겠어, 나라가? 채엄님, 예,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친문 세력을 비판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뭘 하려고 하는 게 없었으니까. 그 있어빌리티만 만들어. 그 지지율만 생각해, 지지율만. 빌어먹을 놈들이야. 내가 그래서 문재인과 친문 세력을 아주 빌어먹을 놈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이게 있을 때, 비전과 전략과 조직이 뚜렷이 설계됐을 때 단호 경영 플랫폼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과 친문 세력은 이런 걸 전혀 몰랐어요. 그저 자기들 그냥 그 이 세비 빨아먹는 거 이게. 나는 개만도 못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